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영부인 구속 기소도 처음이죠. 여기에 아직 남아있는 의혹들은 추가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김 여사는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며 변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 조사에도 성실하게 출석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지금 김 여사는 줄곧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죠.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 짚어볼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주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특검이요,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구속 기소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부인으로서는 처음에 구속 기소하고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재판을 동시에 받는 것도 처음입니다.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민중기 특검은 오늘 김건희 씨를 도이치모터스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와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특검이 기소를 하자 김건희 여사도 대리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연결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요, 오늘 김건희 여사가 이런 심정을 표현했어요.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난다. 지금 이 말이요, 지금의 상황이 좀 억울하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죠. 어둠의 밤이라는 거는 이제 그 특검이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예, 이런 데 특검의 그 무리한 수사를 말하고요. 예, 여기 달빛은 진실, 본인이 그 결백하다. 예, 진실을 밝히겠다. 아마 이런 두 가지 은유적 표현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진실을 밝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특검의 조사를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지는 않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특검은 이미 그 결론을 내려놓고요. 예, 상당히 끼워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진술 거부권으로 대응을 했고 예, 아마 이제 그 법정에서는 변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 소명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은 특검 조사는 여전히 앞으로 추가 소환도 예상이 되지만 진술 거부권을 계속 쓴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마 질문 자체가 대부분 이게 유도 신문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예, 거기에 그 방어권은 진술 거부권이 가장 최선의 방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예, 모든 거는 이제 그 법정에서 밝힌다. 앞으로도 그 특검은 진술 거부권을 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그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진다. 이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입니까? 그렇죠.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만 16가지로 원래 있었고요. 예, 지금도 이게 계속 새로운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그 너무 가짜뉴스들이 많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이걸 언론은 기정사실화시키는 걸 좀 억울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좀 보도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좀 대응하는 방법은 어때요? 일일이 하나하나 또 이게 다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결국 이제 그 모든 진실은 어차피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일일이 변호인단이 반박을 해도 이게 반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예. 지금은 대응을 다 안 하고 나중에 법정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앞서 서 변호사님께서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도 그렇고 조금 다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재판 기소 예정된 사항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혹시 얘기하거나 의견을 나타낸 적이 있나요?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요. 예. 그 김건희 여사도 이게 그 상당히 억울한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 오히려 본인 때문에 그 김 여사가 이제 그 너무 이게 탄압받는 것에서 상당히 안타깝다. 예. 이런 이제 그 심정을 제가 간접적으로
그런 게 있고요. 예. 아마 이제 그 변호인이 똑같습니다. 예, 그렇죠. 결국 이제 대통령을 변호하는 분들이 김건희 여사를 변호하기 때문에 아마 실시간으로 계속 이 모든 소식은 다 대통령이 듣고 있고 예. 상당히 그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런 심정입니다. 그럼 윤 전 대통령의 인식은 본인의 재판뿐만 아니라 김 여사 재판도 정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혐의가 전부 그 김건희 여사 오늘 세 가지 기소 혐의가요. 예. 다 대통령하고 공범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 자금도 김건희 여사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예. 대통령과 공범으로 엮여야 정치 자금법이 되는 거고 명태균. 그다음에 그 알선 수재도 그런 겁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알선이 돼야 되거든요. 예. 따라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다 공범자로 돼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본인 때문에 김 여사가 이제 좀 억울한 탄압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김 여사는 이제 재판에 적극적으로 나갈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과 대응 방식이 달라요. 이건 왜 그럴까요? 완전히 다른 게 있고 윤 대통령은 혐의가 내란이잖아요. 예. 내란은 이제 그 사형과 무기밖에 없는 중형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 혐의는 정치 자금이나 알선 수재입니다. 예. 이런 부분은 전부 5년 이하의 가벼운 죄입니다. 따라서 이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이제 형량이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법적 대응을 한다. 거기다가 이제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이잖아요. 예. 공무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내란은 어차피 이게 무기징역 이런 형이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은 재판을 보이콧하고 예. 김건희 여사는 이제 그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다투는 투트랙으로 전혀 다른 전략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윤 전 대통령은 어차피 법원에 나가봤자 최소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나갈 이유가 굳이 없다. 하지만 김 여사는 좀 형량을 낮춰볼 수는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김건희 여사는 이제 그 형량도 낮출 수 있지만 예. 얼마든지 일부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거고요. 무죄까지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제 보니까 전부 이게 정인들이 거의 특검에 회유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게 무죄가 나올 수 있을지 예. 다툼의 실익이 있는지 이렇게 아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련자 이제 예. 역대 대통령들도 다 사면으로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될 거니까 크게 법적 대응할 실익이 없다. 옛날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련자들이 진술이 바뀐 거를 회유됐다고 표현하셨네요.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이제 너무 이제 군인들이나 여기 공직자들이 와서 이제 계속 대통령한테 불리한 정언을 내뱉고 있는데 예. 이런 게 이제 특검에 좀 무리한 강박 수사가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초기에는 김 여사 건강도 조금 논란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떤가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대통령도 심각하고 김 여사도 이제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우울증은 식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예. 지금 앙상하게 뼈만 거의 남은 상태다 참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전에 당뇨나 망막 이런 게 심각한 두 분 다 건강은 상당히 지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김 여사는 재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은 되는 겁니까? 재판을 성실하게 임한다고 하고요. 예. 근데 추가 기소가 없으면 딱 최장이 6개월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제 6개월 내에는 이게 보석이 되지 않겠는가. 아, 보석이요? 아마 기소가 되면요. 예. 바로 법원에 아마 보석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보석이라는 건 병보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요즘 이게 병보석과 일반 보석이 구별되는 건 아니고 예. 다만 이제 건강이 악화된 거는 보석이 하나의 중요한 사유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진단서나 이런 건강 문제로 포함해서 또 이제 도주 우려도 없고 예. 다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종합해서 보석 청구를 할 걸로 곧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안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윤 전 예. 대통령 면회 가겠다고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특검이 가족 외에는 다 면회를 막아놨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김민수 최고위원이 신청을 했고요. 예. 근데 장동혁 대표는 아직 좀 고민 중에 있는 거고, 근데 특검이 다 면회를 막아놨습니다. 예. 과연 이게 특검이 면회를 안 풀어주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개인적으로 신청했고, 현재 특검이 거부돼 있기 때문에 실제가 면회로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서정훈 변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세 분과 이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김 여사 측 얘기를 들어봤지만 어쨌거나 전직 대통령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거 헌정사상 처음이란 말이에요. 네. 정치사에도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우리 국민들로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는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은 죄가 있다면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밝혀가지고 예. 또 지은 죄가 있다면 그만큼은 또 법적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또 무죄로 밝혀진다고 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께 또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예.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그 법치 체제를 조금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어서 향후에 사실 이 사법 권력에 대한 어떤 범죄자들의 대응이 사실 상당히 난해한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걱정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예. 재판에 가서 특검도 제대로 공소 유지를 하고 또 김건희 씨도 뭐 억울한 점이 있으면 잘 밝히길 바랍니다. 예, 다른 피의자들, 일반 피의자들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평론가께서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저도 참 이거 뭐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지금 모든 게 최초가 붙잖아요. 뭐 사실 이 지금 영부인으로서 조사받는 것도 계속 붙고 최초고 있죠. 계속 네. 최초가 타이틀이 붙는데 이제 부부 구속이라 만일 이제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된다 그러면 부부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갈 수가 있어서 과연 또 이게 이번에 저는 사실 그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정보를 받고 있다는 우리가 그 어떤 징후를 받았잖아요. 예. 뭐 SNS에 올린 글에 뭐 숙청이니 혁명이니 하면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다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그 부부에 대한 오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오해라고 했는데 예.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죠. 흐름을. 제가 중요한 건 그렇게. 그러니까 어찌됐건 마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세력들이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계속 전달함으로써 한국 정치가 계속 국외 해외 정치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예.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른바 부부 구속이라는 게 정말 또 외신을 타고든 해외에 타전될 경우에는 이게 또 말하자면 우리 국가의 뭐 여러 가지 사법적 정의와는 별개로 어떤 그 뭐랄까요 우리 이제 국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예. 그래서 특검 수사의 칼날은 전방위적이어야 하지만 정교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시켰습니다마는 예. 김 여사에 대한 이 구속영장에 대해서 또 법원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사유로 한다면 하고 안 한다면 또 안 할 건지 예.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중요한 좀 변곡점이 될 것 같아서 주시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손정욱 변호사 얘기 들은 박주희 변호사 이제 재판이 들어가면 보석을 신청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재판 과정까지 사실은 지금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만약 6개월까지 1심이 진행되는 동안까지는 6개월 최대 구속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지금 건강 상태가 서정욱 변호사 말로는 6개월을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이제 재판부에 주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석을 신청을 할 거다라는 의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엔 병보석이란 말을 쓰긴 했는데 예. 이젠 병보석이란 말을 쓰지는 않고요. 그냥 보석을 청구를 했을 때 이 판사가 뭐 여러 사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이제 건강이 너무 좋지 않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일단 보석으로 석방을 해준 다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줄 건데 과연 판사가 이 건강 상태가 과연 이 재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 그리고 예. 두 번째는 아무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속된 사유처럼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아무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보석을 허용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특검이 어느 정도까지 증거라든지 자료를 확보했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법원에서 보석에 대해서 석방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아니 왜 여쭤보냐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이제 앞서 서정욱 변호사는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도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짜여져 있는 정치 수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입장에서는 오히려 특검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특검이 끝날 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검사님들께도 감사한다. 이것이 혹시 보석을 뭐 하기 위한 절차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일단 지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사이드로는 이게 뭐 정치적인 보복이다, 정치적인 수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이 법적인 절차 과정에서는 굳이 특검과 나를 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게 적대적인 관계를 보일 필요는 없거든요. 더구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이 이런 논란을 키운 것 자체도 사실 문제인데 이 와중에 특검을 공격을 하거나 특검에 대해서 부당하다라는 표현을 하면 그게 또 한 번의 논란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기소가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추가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재판부 입장에선 좋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논란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이다. 그렇게 읽힙니다. 강성필 부대변인도 이 입장문 보셨죠? 네. 보고 어떤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사실 저는 조금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난다. 예. 그래서 제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그런 문구여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마틴 루터킹 목사라든지 만델라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정확하게는 맞진 않지만 비슷한 단어를 이렇게 그런가요? 쓰셨더라고요. 이게 예. 뭐냐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은유적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은 좋아 보이는데 저는 자꾸 김건희 씨가 구속됐는데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마치 병보석으로 석방이 돼야 된다는 식으로 어떤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이 예. 저는 상당히 언짢았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일반적인 범죄자가 피해자로 구속이 됐는데 아니 구속되자마자 당연히 처음 구속되면은 환경도 낯설고 또 정신적으로 힘들고 해서 식사를 못하고 안 하게 돼서 쉽게 예. 말해서 일종의 단식 탈진 상태 같은 게 오게 되면 그러면 다 이게 병보석으로 해서 풀어줘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저는 본인 말처럼 뭐 수사 그 재판에 임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저는 이런 병보석이라든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 그냥 저는 지금도 특검 가서 제대로 해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법정 가서 또 유무죄를 따져야지 사실 마치 뭐 본인이 하는 말을 모두가 안 믿어준다. 나를 마치 악마화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잘못된 거예요. 본인이 해명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교도관님, 검사님 뭐 고생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거 진짜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이 거짓 해명을 취재하는 기자들한테 죄송하다고 저는 사과해야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그러면 박주혜 변호사님, 특검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다가 법원에 가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재판 결과에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사실 만약에 유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재판부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를 보고 양형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로 그렇게 읽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 반영이 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조금 다툼이 있어요. 왜냐하면 출석은 거부하지 않고 계속 갔잖아요. 예. 그런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과연 재판부가 봤을 때는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언제나 수사에 비협조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요. 구체적으로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지도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특검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질문에도 난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자체로서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협조적인 태도인데 본인에게 민감한 되거나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한 거는 예. 그 부분까지 꼭 이 비협조적이다 이렇게까지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피해자 신문 조서에 어떻게 기재가 되었는지 그 부분까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를 재판부가 면밀히 본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기소된 혐의는 도이치 주가 조작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이요 건진법사 청탁 혐의인데 최슬평 아직 지금 규명될 의혹이 서희건설도 있고 뭐 매건 매직 의혹 나오고 있고 양평고속도로 아직 가지도 못했고 계속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일단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관련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 이렇게 한정됨으로써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입증이 좀 쉽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수사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의 사실 그러니까 혐의 내용들이 조금 특검 측이 자신감 있는 걸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논란이 있는 이른바 아직까지 좀 불충분하다고 여기는 서희건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매관매직 이런 양평 이런 부분들은 잘못 섣불리 여기에 기재해서 이걸로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또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신병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예. 신병이 확보된다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뭐 증거라든가 이걸 가지고 압박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 여사 입장에서는 대응이 쉽지 않은 게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이게 사실 너무 오래된 것인데다가 이게 거의 뭐 사실은 사실관계 다 나온 것들이라서 예. 지금 그 명태인 관련 의혹 또한 이거 사실 뭐 스모킹건들이 줄줄이 있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김 여사 입장에서 그래서 입장문을 제가 보기에 이렇게 약간 수사 레토릭으로 낸 이유가 괜한 여기에서 입장문 잘못 냈다가 이것도 재판에 수사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그냥 정서적으로 호소하고 약자임을 부각하는 일종의 좀 뭐랄까 로우키 전략으로 가서 예. 그냥 재판부나 특검 이렇게 좀 자극시키지 않은 선에서 본인의 입장을 가장 좀 낮게 감으로써 조금 전략적 이득을 꾀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감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접근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말들이 뭐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여러 가지 뭐 해석을 해주셨지만 제가 보기에 예. 그렇게 이제 수사라든가 재판에서 쓸 말이 별로 없을 때는 이렇게 정치적 수사 혹은 이렇게 감성적 언어로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특검이 지금 세 개로 자신의 지금 신병을 확보하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김 여사 측도 좀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관련해서 앞서 서정욱 변호사는 본인 때문에 아내인 김건희 여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지금도 얘기했죠. 윤 전 대통령이 과거에도 이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덮고 두둔했었죠.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잘못한 저 김건희를 욕하시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뭐 저희 집사람도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뭐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과거에 저런 입장이었는데 지금도 뭐 얘기를 들어보면 이 입장이 그대로인 것 같은데 사실 부부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되는 심정이 어떨까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다 정치 재판이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정치 재판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가 지금 받고 있는 16개 플러스 알파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네. 아는 것도 있지만 정말 모르고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윤 전 대통령이. 네. 뭐 예를 들어 본인이 뭐 국정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지못사를 통해서 뭐 통일교를 통해서 뭐 누구에게 뭐 목걸이를 받는지 못 그럴 수도 받는지 있죠. 이런 걸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알 수도 있는 거고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지상정이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정치를 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김건희 씨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그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불법적인 게 드러나게 되고 또 대통령의 배우자이다 보니까 그 정권이 유지됐을 때는 이게 의혹으로만 부풀려지다가 또 결국엔 정권이 끝나니까 이제 특검으로 대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회한이 있을 수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 그리고 이제 특검이 밝히고 있는 내용들, 언론에 취재된 내용들만 봤을 때는 김건희 씨가 하나도 무결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최시영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입장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늘 김 여사를 걱정하는 것 같은데 오늘 입장문에서는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언급 안 하거든요. 이것도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뭐 제가 보기엔 우리 이제 그 뭐 속담에 자기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지금 뭐 이 부분에서 윤 전 대통령 끌어들이는 게 과연 재판 전략상 혹은 지금 뭐 저 구속적 부심을 앞둔 상황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재판에 대한 임하는 전략도 다르잖아요. 윤 전 대통령은 전면 거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그 김 여사는 선별 대응. 그러니까 나는 출석은 하되 진술은 거부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재판부에서 사실 과정에서 다투겠다. 그리고 이제 김 여사 측의 일부 이제 아마 이제 약간 불만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의 브리핑. 이제 특검의 브리핑하면 사실 이제
언론은 받아쓸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제 제한적이고 또 공급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김 여사 측은 이게 방어권을 이제 제약한다 보는 거죠. 여기서 사실관계 다툴 수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없고, 이게 또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뭐 얘기한다거나 남편 얘기를 또 여기에 얹은다거나 하는 건 전혀 제가 보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국민의 법 감정상도 그렇고 본인이 지금 분리 대응과 선별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전략에도 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내 문제로만 국한해서 이번 그 구속 적부심을 한번 받아보겠다. 그런 차원으로. 그다음에 낮은 자세 정서적으로 가되 남편과는 분리한다. 아마 이게 아마 큰 틀에서의 변호인들의 어떤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그래? 왜냐면 저희가 뒤에서 볼 테지만 지금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반탄, 네. 지도부가 형성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유리한 지금 국민의힘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것과 혹시 연결되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윤 예. 대통령, 윤 전 대통령 입장은 이게 굉장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이라든가 일종의 약간 코어 지지층들이 예, 예. 자신을 이렇게 옹이해 주는 거는 그거는 정치 재판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런데 김 여사는 지금 너무 앞길이 험해요. 아직도 남은 혐의가 10매가지가 있는 데다가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신병이 확보되지 않는 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나머지 이게 지지층에 대한 뭐 것들 그다음에 오히려 이게 정치적으로 연결돼 버리면은 김 여사한테 이게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 재판을 몰고 가기 때문에 예. 보수의 강성 지지층이 자신에게 굉장한 힘을 실어주는 거는 예. 그건 전략상으로도 정치 특검으로 몰아가는 좋은 기반이 되지만 김 여사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패착이 돼서 오히려 그러면 구속 상태에서 그러면 당신들 그렇게 밖에서 열기가 뜨거우니까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아라 예. 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그거는 좀 김 여사 측이 아마 좀 변호인단과 고도로 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아까 서 변호사 얘기에서도 그런 고민들이 좀 묻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박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윤 전 대통령도 한번 구속됐다 풀려난 적이 있죠. 김건희 여사로서도 어떤 보석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일단 불구속 상태가 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좀 보여지세요? 네, 사실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지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무죄에 대해서 다투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사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그게 가장 큰 급선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막 구속이 된다라고 하고 지금 구속 상태긴 하지만 보석에 대해서 청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구속 취소,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처음에 체포 관련해가지고 풀려났을 때가 구속 취소를 청구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사실상 지금 김건희 여사의 가장 큰 목표일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법원에서 봤을 때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문에 대해서도 특검에 대해서 날선 공방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한 톤 좀 낮춘 자세를 보여서 뭔가 겸허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 내가 수긍을 하겠다 예. 이런 모습을 보여서 법원에 이렇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수사 상황을 보면은 서희건설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막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금거북이 한번 볼게요, 박주희 변호사님. 이것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그 요양병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금고 안에 금거북이가 일전에 발견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주고 어떤 목적으로 줬는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편지에 그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누구에게 주었고 실제 누가 주었는지를 사실 입증할 수 있는 관계일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만 그 내용이 편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자체가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게 정말 어떤 청탁을 위해서 지급을 한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지급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밝혀지지 않을 텐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적혀 있다라고 하면 그 금거북이 자체가 알선수재의 증거로서 충분히 가능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렇게 편지와 함께 보관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아마 추가적으로 아마 이 부분도 조사할 것 같은데요. 이 편지를 굳이 버리지 않고 보관했다라는 거는 이걸 누가 주었고 어떤 목적으로 주었는지를 나중에 증빙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또 달리 해석을 하면 다른 금품과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주었는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관했던 거 아니냐. 여러 그러면 개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다른 이런 금품을 또 추가적으로 수수했던 정황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아마 특검은 그런 포인트로 아마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전 물론 저희가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강성호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 그 뭐였죠? 그 나토 목걸이. 네. 그거는
모조품을 네. 오빠의 처가에 갖다 놓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치밀했는데 이거는 그냥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시점이 달라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왜 그랬는지는 예. 모르는 거지만 예. 어쨌든 그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나온 그 목걸이는 가짜잖아요. 예. 모조품이잖아요. 근데 이제 최은순 씨 금고에서 나온 거는 어쨌든 진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냥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한다면 뭐 최은순 씨의 그 요양 병원까지 이 금고까지 이것을 압수수색할까라는 것을 예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쨌든 이 의심이 가는 물건이 발견이 됐고 예. 그 옆에 또 의심이 가는 편지가 또 있기 때문에 누가 쓴 정황이 있는 확실한 편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추적을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예. 상황에서 어떤 거기를 압수수색할 걸 몰랐냐 알았냐는 이제 그 단서를 찾아가는 과정일 뿐인 것이지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물건이 어디에서 온 건지 과연 매관 매직을 위한 어떤 대가였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게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 변호사님, 통일교 그 청탁 관련해서는 그 목걸이나 샤넬백 실물은 못 찾았는데 특검을 김 여사 쪽으로 건너갔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번처럼 이렇게 실물과 이런 메모를 찾으면 이 건과 비교해서 수사의 난이도가 훨씬 좀 쉬운가요? 훨씬 더 난이도가 쉽죠. 왜냐하면 예. 물증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금거북이를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까지 역추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거북이가 뭐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까지는 공개되진 않았지만 만약 금거북이가 뭐 일정 부분 좀 큰 사이즈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 사실상 이 금을 구매하고 한 이력들 같은 경우는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을 직접 전달을 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준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난 경위가 있는지 뭐 휴대폰에 이 그 기지국이 겹치는지 아니면 뭐 GPS 상의 동선이 겹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을 해가지고 건네받은 날짜와 일시 같은 경우를 사실은 추적을 하거든요. 예. 물증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사하기 굉장히 용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님, 뭐 여러 가지 혐의가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기소된 3건 말고 앞으로 뭐 변호사님의 경험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아니면 유력하게 볼 수 있는 혐의나 사건이 뭐가? 사실 지금 서희건설 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자술서가 있는데 왜 기소가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도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받은 것 자체는 목걸이를 받은 것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그 목걸이를 준 이유가 자체가 지금 사위에 대한 취업을 청탁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청탁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까지 사실관계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제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목걸이가 건너가긴 했지만 그 목걸이가 건너간 이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실제 그 이유로 그런 목걸이를 받아서 실제 취업이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까지도 사실 수사로 밝혀야 되는 부분인데 예. 이 부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추가적으로 기소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목걸이와 관련된 이 금품 수수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